안녕하세요.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비 온 뒤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신지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100세 시대 신노년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노인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100세 시대 신노년의 성을 맞이하여 신노년의 성의 인식, 신노년 성의 특징,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소통과 연결한 성적 의사소통, 그리고 친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까지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더불어서 배우자가 있는 노년 어르신들의 성 갈등 유형은 무엇이며 또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들의 성과 상담, 그리고 성병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기자극, 자유에 대해서도 어르신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자, 오늘은 신노년을 맞는 어르신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성범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무엇이며 그동안 있어왔던 성범죄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디지털 시대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성희롱입니다. 자, 성희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성희롱이라는 말이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미국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1980년대 만들어졌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네요.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탄생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희롱은 무엇일까요? 자,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양성평등 시대라 성희롱, 성추행이란 말이 많이 거론됩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성적 문제예요. 자,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통틀어서 성희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은 뭐 일상생활에서 아니면은 사회생활에서 업무에서 아니면은 단체 생활에서 복지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그 성희롱의 성추행의 기준은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러니까 어른 세대의 아날로그 시대의 어르신들은 저를 포함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성희롱은 그래서 여성들은 불쾌하더라도 고통이나 그런 후유증 같은 걸 은폐해 오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면 남자들 잘못이 아니고 여자가 유혹했거나 아니면은 여자 잘못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팽배했거든요. 더군다나 남성들의 성욕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냥 뭐
참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다른 범죄와 달리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비난의 화살이 오히려 범인이나 가해자가 아닌 그냥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거든요. 절대 그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남자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여자 잘못이야. 그때 누구 따라서 한 거야. 왜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어르신도 있는데 요즘 디지털 시대, 양성평등 시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어떠한 불쾌감을 느꼈는가, 피해자의 불쾌감이 여부,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범죄가 돼요. 딱 한 번의 경우라도 성희롱 범죄가 됩니다. 혹은 거부 의사를 피해자가 밝히지 않더라도 명백한 상황일 때, 예를 들면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여자분이 한 분이 지나가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여자 섹시하네. 이것도 성희롱, 성추행이 돼요. 못생겼네. 저 여자 못생겼네. 몸매가 좋네. 만지고 싶다. 이런 농담 섞인 말도 성희롱, 성추행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예전 시대와 다른 요즘에는 굉장히 남성, 여성 평등을 그런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각별히 남성 어르신들은 조심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행위나 혹은 언어적 행위, 혹은 시각적 행위, 혹은 성역할 행위, 그리고 요즘 디지털 성범죄 유포 같은 그런 행위들이 성희롱, 성추행이 됩니다. 자, 하나씩 어떤 게 성추행이 되는지, 성희롱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육체적 행위로서 접촉, 피해자가 싫어하는 접촉, 성희롱, 성추행이 됩니다. 아무런 피해자는 싫어하는데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거, 혹은 길을 가는데 길을 막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몸을 막 스치는 행위, 무리하게 접촉하고 대중교통이 있는 데서 밀착하고 자꾸 만지는 행위, 육체적인 접촉,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불쾌한 접촉 다 성희롱, 성추행이 됩니다. 다음에 이 언어적 행위는 농담인데요. 이것도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냥 어르신들은 여러 친구들이 있는 데서 굉장히 우쭐하게 막 음란패설을 하거든요. 음란한 농담 안 됩니다. 성희롱이 돼요.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도 성희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모나 상대방의 복장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그런 말들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그런 강요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회유하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런 언어적인 행위도 성희롱에, 말만 해도 성희롱에 속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이 근무하는 혹은 같이 공부하는 곳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혹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그런 거를 묻거나 뭐 지난밤에 어땠는가 이런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자기가 노출하는 그런 행위도 역시 언어적인 행위로서 농담, 그런 성적 관계를 묻거나 얘기하는 것도 성희롱에 속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음에는 시각적 행위로 노출에 속하는 성희롱인데요. 노출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노출도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많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SNS나 이런데 음란한 사진을 혹은 음란한 그림이나 그런 만화 같은 거를 서로 보여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또한 성과 관련하여서 특정한 인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이것도 역시 성희롱에 속하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특정 부위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행위도, 이것도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도 시각적 행위로 성희롱에 노출되는 시각적인 노출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대방과 아니면은 복지회관이나 아니면은 그런 문화센터나 어떤 교육단체에서 서로 공부하는 이성 간에도 함부로 시선을 눈과 눈 사이 혹은 이렇게 정수리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봐야지 지나치게 그냥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조차도 시각적 행위의 노출에 속하는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은 단체 회식에서 무리하게 남자 어르신이 혹은 남성 상관이 여자를 옆에 앉게 하는 그런 좌석, 앉게 하는 강요하는 행위도 역시 성희롱, 성추행에 속합니다. 혹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도 역시 성역할 행위를 강요하는 좌석에 속하는 성희롱, 성추행에 속하는 행위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 디지털 성범죄로서 유포도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는데요. SNS나 핸드폰을 통해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 배포하는 행위들 다 위험한 성범죄에 속해요. 특히 요즘에는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쉽게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려요. 요즘에는 디지털 성희롱 사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문자나 카톡 같은 대화실에서 성에 관련한 그런 원치 않은 대화를, 불쾌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때도 성에 관한 원치 않은 그런 전자우편은 절대로 보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역시 게시판에서도 성에 대한 개인의 사진,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더군다나 배포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신데 요즘 신기술이 발달해서 사진 찍고 신기해서 아이고 친구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나 멋진 사진 하나 찍었는데 한번 봐봐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리는데 큰일 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르신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제가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절대로 촬영 안 됩니다. 동의 없이 협박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협박하고 동의 없이 유포, 확산 굉장히 큰 범죄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촬영당한 피해자는 유포당하고
확산되고 이러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디지털 성범죄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언어를 통한 그리고 시각적인 노출, 언어적인 농담, 이러한 성희롱, 성추행을 얘기 드렸죠. 자, 그림에서 맨 어르신들이 보기에 자, 왼쪽의 위는 지하철 내에서 서 있는 치마 입는 여성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 행위예요. 성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오른쪽도 치마 입은 여성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 큰일 납니다. 잡히면 바로 경찰서로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왼쪽 밑에는 의도적으로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는 거죠. 이거는 바로 접촉이에요. 신체적인, 육체적인 접촉,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 성추행입니다. 이 옆에는 이렇게 물론 이제 어르신들하고는 뭐 어르신들도 관계가 되지만 직장에서 상관이 여성을 이렇게 손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신체적 접촉이에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던 그런 접촉이나 농담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안 되죠. 성희롱, 성추행의 예예요. 어르신들이 잘 숙고하시고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희롱은 예전에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가 우리가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살았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적인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러려니 했어요.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상관하고 같이 뭐 춤추는 거 요즘은 절대 안 돼요. 성희롱, 성추행이 됩니다. 요즘은 양성평등, 예전과 같은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전환되고 양성평등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성범죄에 속해요. 이제는 양성평등의 사회, 타인의 인격을 먼저 존중하는 올바른 인간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조심합시다. 자, 이거는 연도별 지금까지 2007년서부터 2015년까지 한 8년 동안에 몰래 카메라 범죄 현황을 찍은 그런 그래프예요. 보니까 지금 2007년서부터 몰래 카메라를 찍은 범죄가 굉장히 점점 이렇게 상승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이 몰래카메라 적발 건수입니다. 지금 2015년에는 조금 낮았지만 2014년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말하고 있죠. 이거는 경찰청에서 보고한 지난 최근 8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적발 건수입니다. 죄에 속하는 거예요. 자, 어르신 여러분, 저는 지금 어르신들과 함께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육체 접촉도 조심하고 언어적인 농담 조심하고 시각적인 노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마음에 꽉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례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이거는 따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문의한 사례예요. 저희 아버지는 70세 넘으신 아버지입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하루 종일 보내시는데요. 어느 날 아주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서에 가시게 되셨어요. 경찰서에서는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성추행했다고 하시네요. 말다툼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70세 넘으셨는데 그 아주머니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았다고 하네요. 노인 성범죄에 속하나요?
이렇게 아버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 따님이 물어본 사례인데요. 자, 말다툼을 하다가 여성을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았다. 노인 성범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례인데요. 일반 성범죄와 노인 성범죄는 다른가요? 저희 아버지는 어르신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따님의 대답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노인도 강제추행을 할 경우 강제추행죄가 해당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대요. 강제추행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로 성립 가능해요. 아까 아버님께서 여성분과 싸우면서 가슴도 만지고 막 끌어안았다고 했잖아요. 특히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경우에는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때리기까지 했다면, 폭행하거나 혹은 협박까지 만약에 겹쳐졌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구형된다고 합니다. 아까 따님이 물어본 아버님께서 그 여성 어르신과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고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것도 성추행에 해당되고 강제추행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버스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이에요. 자, 옆에 30대 여자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얹었다는 그 70대 노인의 이야기예요. 자, 70대 노인이 공공장소에서 30대 여성의 어깨나 허리를 손을 얹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추행의 고의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강제 추행범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래도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느끼고 주관적으로 고소를 하면 성추행범이 되는 거예요. 강제 추행범으로 범죄가 성립돼요. 그러니 지하철을 탔을 때, 버스를 탔을 때도 주의를 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예요. 자, 이거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문의한 사례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옆집 여학생이 이쁘다고 엉덩이를 두드렸는데 옆집 여학생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신고를 당했네요. 이것도 노인 성범죄인가요?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세요. 라고 이런 문의한 사례인데요. 자, 할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시고 그냥 이쁘다고 엉덩이를 두드렸대요. 자, 어떠한 결론이 나올까요? 자, 노인 성범죄의 경우는 당사자의 성별,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나이가 어르신이라도 80세, 70세도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인 성범죄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연세가 많다고 해서 처벌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더군다나 이 손자가 물어본 해당 성범죄의 경우는 여고생이니까 미성년자잖아요. 아청법에 해당돼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로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성추행으로 해당이 돼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손자께서 물어보신 할아버지의 그 여고생이 예쁘다고 엉덩이를 만진 것도 이거는 성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사례예요. 이거는 뉴스에서요. 그러니까 YTN 뉴스에서 보도된 사례인데요. 인천 엘리베이터 성추행 사건입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70대 노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탄 여자아이 2명 중 1명에게 뽀뽀를 했어요.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놀래서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다시 탑승한 80대 할머니까지도 추행을 한 경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성범죄,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아버지가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여자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에 해당이 돼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처분에 따라서 강력한 처분을 받아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9조이죠. 법률이 어떻다는 것을 떠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미성년자일 때는 더욱더 이 처벌이 강력한 처벌이 처해지니까 더 보호처분까지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사례 볼까요? 5번째 사례는 서울 일대 영세 임대아파트와 어린이집 주변 근처에서 장애인 수십 명을 성추행한 노인들이 입건된 사례예요. 이 노인들은 근처 일대에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용돈이나 간식을 주고 애완동물을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환심을 사면서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손금을 봐준다고 이렇게까지 아이들의 환심을 사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3명을 한꺼번에 성추행한 사건이에요. YTN 2014년의 사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 및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죠. 절대로 그냥 예뻐서라도 귀여워서라도 타인 미성년 아동들에게 뭐 이렇게 접촉하거나 밀착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사례 볼까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전도한다며 초등학생에게 뽀뽀한 70대 목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그런 사례예요. 이와 같이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과 보호 처분까지 뒤따르죠. 아청법 잊지 마세요. 자, 7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이 아니고요. 성매매 사건이에요. 70대 이상 노인이 성매매 사건도 가끔 발생하는데요. 2014년을 기준으로 2013년, 2014, 2015년 이렇게 3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성매매 적발 건수가 340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노인의 성범죄가 3,000여 건이나 발생됐대요. 해마다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경찰청이 발표했지요. 특히 홀몸 노인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치안이 부족한 도시 지역보다 치안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성범죄가 취약하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여성 노인은 심지어 두려움에 낫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건강 연령이 높아지고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노인들 인구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인 성범죄,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뭐 성범죄 등 성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예방교육, 성범죄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조심하라는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행 사례를 한번 어르신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폭행 사례는 마을에 홀로 사는 90대 노인 A씨가 인근 마을에 사는 60대 노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최근의 사건입니다. 2021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뒤로 90대 노인 A씨의 집에 CCTV를 설치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전남 농촌주택에서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이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성폭행을 한 50대 남성은 붙잡혔어요. 그래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되었답니다. 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안타까운 사례예요. 성폭행에 관한 세 번째 사례인데 아마 어르신들도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SBS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마을 이장 박목 씨로부터 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85세 노인의 한 소연입니다. 85세 노인이 자신이 5년간 이장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그 얘기를 자녀들한테 했죠. 그래서 할머니의 자녀들이 CCTV를 할머니 집에 설치했어요. CCTV를 설치하고 보니까 정말로 마을이장 박 씨가 할머니를 성폭행하는 게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경우예요. 그래서 박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할머니를 성폭행했다고 그렇게 딸들에게 시인을 했지요. 그런데 박 씨가 말을 번복하게 됩니다. 이 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 씨가 왜 입장을 번복했냐면은 할머니는 고령과 질환과 그 병환으로 인해서 저항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CCTV에 담겨져 있던 성폭행 장면에 할머니가 저항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 씨는 할머니를 오히려 고소했어요. 이거는 할머니가 박 씨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박 씨는 불기소 처분됐어요. 왜냐고요? 할머니는 저항을 하지 않았고 CCTV 속 할머니는 저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박 씨가 이장이 할머니에게 돈을 줬다고 돈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는 자신이 60평생을 살았던 그 마을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분명 할머니는 고통스러워서 딸들에게 얘기했고 딸들이 CCTV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CCTV 속 할머니는 고령이고 너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박 씨는 법망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분명 거부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거. 내가 싫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거 중요해요. NO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르신 최근 5년 동안 노인 성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3,0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노인도 성범죄 취약 계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부 인식해야 돼요. 사실은 이 3,000건 이상 말고도 수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노인 성폭행 사례는 더 많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노인들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말을 안 하는 사례도 있고 혹은 농촌에서 일어난 성범죄나 성폭행 사건은 만약에 이런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가 깨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은폐하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5년서부터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 검거 현황이에요. 경찰청 발표인데요. 여기 보면은 성범죄는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가 계속 많이 되고 있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인의 성범죄 검거율은 농어촌 지역은 75%밖에 안 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시 지역의 성범죄 검거율은 84% 정도는 되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범죄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성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노인들이 건강 연령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건강 연령도 높아짐과 동시에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거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장소,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문화센터나 복지회관도 코로나 이전에는 여성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노래 부르는 여성, 뭐 장구 치는 여성, 뭐 굉장히 많죠. 한국 댄스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남성 어르신들이 갈 곳이 많이 부족해요. 저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우울 예방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이 여성 어르신들이에요. 남성 어르신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범죄가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거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나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또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각종 음란물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라는 거죠.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야동 같은 걸로 손쉽게 접근하면서 손쉽게 전이되는 거죠. 그런 손쉽게 예전보다 더 빨리 그런 사회 환경이 디지털 사회문화 환경으로 인해서 노인의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여가 생활을 하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즐길 수 있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분출구가 많이 없어요. 많은 프로그램들도 더 있어야 되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이렇게 노인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노인의 성애 문화가 예전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가 더 많지 않나. 성매매 등 같이 이렇게 음성적인 성문화로 인해서 노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초고령 사회 그리고 노인 인구가 높아지고 더욱이 70세 이상의 노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노인이 성범죄가 노인에 의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게 가끔 뉴스에 많이 장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르신들 각별히 이 성교육, 성가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함부로 남 동의 없이 타인의 동의 없이 음란물이나 이런 그 남의 그 신체 부위의 주요한 부분을 촬영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판매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유포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이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해자는 처벌받고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우리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지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교육도 있고요. 자, 어르신 제가 스마트폰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하나의 실예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어르신이 가해자가 되겠어요.
어떤 어르신이 지하철 환승시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그냥 살짝 스마트폰으로 앞에 가는 여자의 치마 속을 살짝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복 입은 경찰한테 발각됐죠. 그래서 이 어르신은 저장 버튼도 누르지 못하고 그냥 촬영을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촬영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촬영을 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성범죄에 속하는 건가요? 촬영죄에 속하는 건가요? 자, 촬영 결과물 생성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 촬영을 하는 거를 걸린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된답니다. 법원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미 촬영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대요. 어르신들 아셨죠? 카메라 등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 것만도 촬영죄로 인정된다고 이미 2011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촬영해서도 영상을 찍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자, 내가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카카오톡에서 돌아다니는 링크를 보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 링크 송부 사건인데요.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즉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 범죄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어떤 어르신 가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성행위를 찍은 게 아니에요. 성행위 동영상 링크를 그냥 보낸 거예요. 아는 지인에게. 보낸 것만도 역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함부로 절대로 복사해서 보내셔도 안 돼요. 재판부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전송하지 않고 그냥 링크만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서부지방법원 2015년 12월에 판결된 내용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자, 함부로 사진도 찍지 말고 영상도 보내지 않을 뿐더러 링크도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 어르신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저는 그 따님이 85세 어르신이 마을 박모씨 이장한테 5년간 성폭행을 당했어도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반드시 no means no, 반드시 아닐 때, 나는 싫어요 할 때는 강력하게 아니요, no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웃는다고 그래서 남성 어르신이 저 여자가 날 보고 웃었어, 저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거는 예스가 아니에요. 예스라고 할 때만 예스예요. 예전처럼 저 여자가 그냥 웃어줬는데 괜찮을걸, 안 됩니다. 반드시 아니라고 할 때는 no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허락할 때만 yes라고 할 때만 허락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르신, 오늘은 9월 1일이에요. 어르신, 2021년 9월부터 스토킹법이 처벌된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그게 시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서 댄스 수업이에요.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 자꾸 쫓아다녀요. 근데 할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신고할 수 있어요. 스토킹법으로요. 이렇게 상대가 싫어하는데 상대에 집착하거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오늘서부터 스토킹법으로 처벌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1년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하게 돼요. 자,
그리고 2021년 서울시에서는 요즘 증가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을 모집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이 사회에서 나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이와 같은 성범죄를 예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이해를 쉽게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 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의 인식에 관한 이야기, 성, 노년 성의 특징, 친밀한 성,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노년의 성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부족한 가까운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생각하면서 부부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이 성적인 의사소통을 잘 이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을 위한 자의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르신 뭐가 생각나나요?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성추행이나 희롱 등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거예요. 가해자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불편을 느꼈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성희롱이 됩니다. 함부로 접촉 안 되고요. 음담패설 안 됩니다. 시각적인 노출 안 되고요. 디지털 촬영, 유포, 배포 절대로 안 됩니다. 어르신들 100세 시대에 신노년을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여가는 어르신들은 그런 문제가 없지요. 우리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요즘 어르신들 우리 모두 타인의 인격을 먼저 존중하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어르신 앞으로 2021년, 2022년 앞으로 더더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그런데 앞장서는 우리 광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될 거지요. 어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서부터 7회에 걸쳐서 어르신들의 성에 관하여 부족하나마 열심히 했는데요. 어르신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정말 저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